그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냐? 이등병 주제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도윤 이등병, 당장 사과하고 자리에 앉아. 죄송하지만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 모든 음식은 위생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도윤 이등병 말이 맞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기본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인이었으니까 잘 압니다. 박도윤 이등병,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도윤이라는 이름 참 익숙하네. 잡채에 꼭 당근 빼달라 하던 아이가 있었지. 그녀는 그렇게 5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김말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4세의 몸이지만 30년간 군 생활로 다져진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어깨도 이제는 조금씩 구부정해졌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말자는 향토조리 연구소로 향합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와 시험 주방이 전부인 소규모 연구소지만 이곳에서 전국 군부대 급식 메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년 전군 영양장교로 복무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말자는 오늘 마무리해야 할 급식 개선안을 펼쳐놓습니다. 경기도 소재 한 부대에서 요청한 것인데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예전 레시피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 시절 병사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된장찌개였지. 특히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된장을 진하게 풀어서 끓인 것 말이야.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뉴 설명을 작성합니다. 각 요리의 재료, 조리법, 영양 성분까지 꼼꼼히 적어 넣습니다. 30년 전 현역 시절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향토조리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육군 제7사단 급식대대입니다. 김말자 선생님이시죠? 말자의 심장이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제7사단이라니. 그곳은 30년 전 말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부대에서 군 영양 개선 자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희 부대에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30년 만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온갖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실까요? 부대 내에서 공식적인 시식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제7사단. 그곳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젊은 영양 장교였던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며칠 후 금요일 아침 말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부대로 향합니다. 군복은 아니지만 단정한 차림새로 30년 만에 복귀를 준비합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젊은 장교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김말자 선생님이시죠? 급식대대 김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말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건물들은 새로 지어진 것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식당 건물이 보이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단표와 레시피들을 보시면. 급식대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중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줍니다.
말자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에 만든 레시피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실 때 만드신 레시피들이 지금까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장교님 된장찌개, 김장교님 잡채 이런 식으로 부대 내에서 불리고 있어요. 말자는 파일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자신이 밤새워 연구하고 개발했던 메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부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정말 인기가 높아요. 그때 김중희가 다른 서리를 꺼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내일 시식회에 참석할 부대원들 명단입니다. 말자는 명단을 쭉 훑어봅니다. 장교들 이름, 부사관들 이름, 그리고 병사들 이름까지. 대부분 낯선 이름들이지만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박도윤, 이등병. 아, 올해 입대한 신병입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왜 그러세요? 말자는 그 이름을 계속 바라봅니다. 박도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이름 같아서요. 내일 시식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병이지만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말자는 명단을 다시 한번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내일 시식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김장교님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다니까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 박도윤이라는 이름의 병사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될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집니다. 30년 만에 부대 방문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컨설팅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30년 만에 제7사단에서 열리는 공식 시식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방에 준비해온 조리 도구들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부대에 도착하자 김중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식당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부대 간부들과 병사들이 시식회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대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 그리고 각 중대에서 선발된 병사들까지요. 말자는 주방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최신식 조리 시설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30년 전 자신이 매일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요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메뉴를 준비하실 건가요? 된장찌개와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병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들이거든요. 말자는 미리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내며 조리를 시작합니다. 된장을 직접 풀고 돼지고기와 두부, 각종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손끝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잡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나물들을 볶아서 정성스럽게 무칩니다. 예전 레시피 그대로 하나하나 정확한 분량과 시간을 맞춰가며 요리합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김중희가 감탄하며 말하자
말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시식회가 시작됩니다. 넓은 식당에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앞자리에 앉고 각 중대에서 선발된 병사들이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영양장교로 근무하셨던 김말자 선생님입니다. 대대장의 소개에 박수가 터집니다. 말자는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3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와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식 시간입니다. 말자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가 각 테이블에 나눠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음식들을 보니 말자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럼 다 같이 맛있게 드시죠. 말자도 한 그릇을 받아 자리에 앉습니다. 30년 만에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젓가락을 들고 잡채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합니다.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젊고 단정한 얼굴의 이등병입니다. 무슨 일이냐? 대대장이 당황하며 묻자 그 병사는 똑똑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부대 급식 규정에 위반됩니다. 말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 병사를 바라보는데 이름표에 박도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명단에서 본 그 이름입니다. 박도윤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냐? 김중희가 당황하며 제지하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희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박 이등병, 당장 사과하고 자리에 앉아라. 대대장의 엄한 목소리에도 도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 모든 음식은 위생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자는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수십 쌍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순간 30년 전 젊은 영양장교였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버텨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이등병 말이 맞습니다. 말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랍니다. 화를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기본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인이었으니까 잘 압니다. 도윤은 말자를 빤히 바라봅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유독 도윤만이 말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식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말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주방에서 자신의 조리 도구들을 챙기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분명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지만 박도윤이라는 젊은 병사가 보여준 원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말자는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30년 만의 복귀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돕니다. 왜 그 청년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을까요? 시식회가 끝난 후 식당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자가 떠난 자리에서 부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은 험악하게 굳어 있었고 간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도윤 이등병,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대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편 말자는 부대를 나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물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봅니다. 30년 만에 복귀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도윤.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말자는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자신을 제지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김중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이등병 때문에 이런 일이. 괜찮습니다. 그 병사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례했습니다. 대대장님께서도 정말 화가 나셨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혹시 박도윤 이등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인지.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인사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님 란에 아버지는 박경태, 어머니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말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경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경태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말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도 없이 낳았던 아들. 군 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박경태였습니다. 혹시 그 박경태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입양 보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바로 오늘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규정을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라는 사실. 그럼 도윤이는 내 손자라는 거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자는 식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입양 보낸 아들 박경태가 죽었다는 통보를 몇 년 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내 손자를 만났구나. 그런데 그 아이는 날 모르고. 말자는 손을 떨며 계산을 해봅니다. 도윤이가 20살이라면 박경태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가.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 그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그 청년이 자신의 손자라니. 그 아이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겠구나.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새벽 말자는 다시 부대 근처를 찾았습니다. 도윤과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할머니라는 사실을 갑자기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점심시간이 되어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지만 오늘은 할머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박도윤 이등병. 말자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도윤이 돌아봅니다. 어제의 당당함과는 달리 약간 경계하는 눈빛입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도윤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말자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무례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말자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매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고 코와 입술은 박경태를 빼닮았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없습니다. 부모님도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말자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견뎌왔을까. 그래서 군대에 왔나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말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다니.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니. 아버지 성함이 박경태셨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어제 명단에서 봤거든요. 말자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갑자기 할머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도윤은 분명히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도윤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말자는 부대를 떠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연구소에서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경태 사망이라고 입력해 봅니다. 몇 년 전 받았던 사망 통보서를 다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서류함을 뒤져 찾아낸 통보서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사, 유가족 없음.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유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윤이라는 아들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자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부대 쪽 정보를 검색해 봅니다. 제7사단 홈페이지에는 부대 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입대한 신병들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어제 시식회 사건 이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박도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도윤 때문에 부대 망신당했다. 아니야,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잖아.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며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 내에서 소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중희가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병사들이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말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 부대에서 근무하셨다며? 그렇다더라. 30년 전에 영양장교로. 그런 분한테 신병이 저러면 되겠어?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거리감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야, 박도윤.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 개판됐잖아. 같은 소대 선임병이
도윤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일부 병사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가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규정은 규정이니까. 맞아.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도윤이 예의 없는 신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말자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중희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박도윤 이등병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중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아이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김중희는 당황했지만 도윤을 불러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말자와 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저를 다시 찾으셨나요? 그날 일로 힘들었죠? 도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말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도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도윤은 말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그냥 무례한 신병일 뿐인데, 당신은 무례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요. 도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주거나 인정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자는 도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시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나이가 들어서 더 외롭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해요. 말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내 할머니야.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말자의 제안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저도 외로운 할머니거든요. 가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말자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도윤은 며칠 동안 그 할머니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말해주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말자는 연구소로 돌아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이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저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말자는 인터넷에서 DNA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박스가 배송되어 왔고
말자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샘플은 쉽게 채취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윤의 샘플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말자는 도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외박을 나온 도윤은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군복을 벗으니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어르신, 왜 저를 계속 만나려고 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말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말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외로웠고 이제야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도 외로워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말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혼자였나요? 네. 아버지도 일이 바빠서 거의 못 봤고 어머니는 제가 기억할 수 없을 때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말하는 어머니는 아마도 박경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그리고 손자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다니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라도 계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항상 바쁘셨죠. 그리고 가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박경태가 자신을 그리워했던 걸까요? 어떤 걸 바라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보시거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시거나. 오래된 사진요? 네. 한번 몰래 봤는데 젊은 여자분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마 제 어머니 사진인 것 같았는데 말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사진일 것입니다. 박경태가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런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어디선가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경태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 그런 아버지를 혼자서 지켜봤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박경태셨다고 했죠?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냥 특별한 이름인 것 같아서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은 없나요? 친척이나. 없어요. 아버지도 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경태가 고아였다니. 그렇다면 입양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혼자셨겠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갈 곳이 없어서 군대에 왔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말자는 가방에서 DNA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키트예요. 저에게는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을 보니까 제 가족과 닮은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 미안해요. 이상한 부탁이죠?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이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네.
만약 정말 가족이라면 좋은 일이겠죠. 도윤은 키트에 있는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말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샘플이 담긴 작은 튜브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말자는 샘플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도윤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말자도 자신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족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였거든요. 말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말자는 DNA 키트를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면 도윤이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내 손자였으면 좋겠어. 말자는 그날 밤 간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길고 긴 외로움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DNA 검사 키트를 보낸 후 일주일이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내 손자였으면 좋겠어. 말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착각이었다는 걸까요? 한편 부대에서 도윤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식회 사건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도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같은 소대 동기가 물어봤습니다.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말자 할머니와의 만남 때문일 것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말자의 이메일함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말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마이너스 친족관계 분석 완료. 말자는 한참 동안 이메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본 순간 말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친족관계 조모 마이너스 손자 관계 99.9% 일치. 말자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는 내 할머니야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가 믿을까요? 말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도윤을 만나서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금요일 말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나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함께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잠시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토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지난번과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말자는 인쇄해온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이 결과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만약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면 말이에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정말인가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족관계 조모 마이너스 손자관계.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읽는 순간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99.9%. 도윤아. 말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야. 도윤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라고 하셨나요? 그래. 내 아버지 박경태는 내가 젊은 시절에 낳은 아들이야.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단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니. 그럼 할머니께서는 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야. 나도 부대에서 너를 만나고 나서야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 이름을 듣고 나서. 그래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하신 거군요. 맞아.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 도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말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입양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리고 몇 년 전에 경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를 찾으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도윤의 말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가끔 혼자서 어머니라고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 군복 입은 여자분 사진도. 그 사진이 나였구나. 말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경태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말자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 할머니가 맞나요? 그래, 내 할머니가 맞아. 내 소중한 손자야. 도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카페 안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긴 헤어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할머니가 있다니.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걸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훈련 시간에도 도윤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대장이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 뭔 일 있나? 요즘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말자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수요일 저녁 말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직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도윤의 목소리에 말자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가족과 함께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이제부터 배워가면 되잖아. 토요일 오후 도윤은 말자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집이었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도윤이. 말자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에는 도윤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손자 첫 방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탁에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전,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런 정성스러운 집밥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많이 먹어. 군대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럴 거야. 이 레시피는 할머니가 30년 전부터 써온 거거든. 내 아버지도 어릴 때 이 맛을 알았을 거야. 도윤은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때도 이런 맛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때 이 맛은 특별하다고 하시면서 말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경태가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태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경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똑똑하고 씩씩했지. 하지만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왜요? 그때 할머니는 군인이었거든.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었어. 도윤은 말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할머니의 손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경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는데.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정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를 찾고 싶다고.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고마워.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착하다니.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자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가 내 곁에 있을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정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혹시 제가 군대에서 그랬던 일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도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례하다고만 들었는데 할머니는 자랑스럽다고 하시네요. 할머니, 왜? 정말, 정말 제 할머니가 맞나요? 꿈만 같아요. 말자는 일어나서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부터 할머니와 도윤이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도윤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도윤은 월요일 아침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동료들이 도윤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야, 박도윤.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 그래, 별로 다른 건 없는데. 하지만 도윤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련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김중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박도윤 이등병, 혹시 김말자 선생님 아시죠?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부대에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급식 컨설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조건인가요? 박도윤 이등병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특별히 지목하셨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말자가 다시 부대를 방문해서 급식 개선을 위한 시연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대 식당에는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각 중대에서 선발된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설렜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를 정식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말자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잡채, 그리고 김치전까지. 모든 음식에는 30년간의 경험과 손자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생 검사와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대대장이 공식적으로 시식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가 만든 음식들이 각 테이블에 나눠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음식들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맛있게 드시죠. 대대장의 말과 함께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지난 주말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진짜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부대원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말자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께 대한 예의도 더 중요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음식을 맛보니까 선생님의 정성과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 씨. 말자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부대원들 앞에서는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도윤의 말에 다른 부대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식회가 끝난 후 말자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오늘 정말 멋있었어. 당당하게 사과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말자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렴.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네, 할머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린 첫 번째 공식적인 밥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식사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도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그곳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긴 헤어짐이 드디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손자 입에 할미가 차린 첫 밥상이네. 비록 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손자를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단절을 뚫고 할머니와 손자의 진짜 첫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우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자 할머니와 도윤이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